예,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중국에선 양재츠 정치국위원이 방한해 북중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전망을 놓고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방금 전에 끝난 남북 고위급 회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4월 말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전에 끝나서 수석 대표의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방금 공동 보도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4월 27일입니다. 날짜를 27일로 확정한 이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쪽에서 26일과 27일을 줬는데 북측에서 27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27일로 했겠죠? 처음에는 27, 28, 30 중에 주말을 빼고 이렇게 그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더니 또 최근에는 또 그 전에 25일이 사실 그 인민군 창건일이었거든요. 근데 금년에 이제 땡겨가지고선 2월 달에 해버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치산 유격 때 뭐 기념일 그래가지고 나름의 행사가 북한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25일을 피하려고 앞뒤로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생각했던 27보다 땡겨지느냐 해서 27로 그냥 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루 당일 회담으로. 근데 왜 과거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예. 평양을 가셔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왔다 갔다 시간도 있고 해서 1박 2일 이렇게 했는데 예. 이번에는 당일 회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나누시다가 하루 더 합시다 그러면은 각자 돌아갔다 다시 또 만나면 되니까요. 출퇴근 회담이 되는 거죠. 지금 한 라인도 부설이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4월 정상회담 중요하지만 예.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날짜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실무회담이 계속 열려서 하나하나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도 의전 경호 보도. 사실 경호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그 정상들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의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실무회담은 계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양국 정상의 일정이랄지 의전 경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또 5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날짜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도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임 교수님. 예, 이게 워낙 이제 국제사회에 그 커다란 관심을 받는 그 행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전에 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확정이 돼야 그 주변적인 그 어떤 예약이라든지 등록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외신 기자들이 많이 오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날짜가 바로 이제 나온 것 같고요. 어떻든 지금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준비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의제는 큰 틀에서 나왔잖아요. 그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또 평화 정착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이제 세 개의 큰 어떤 이제 의제는 이미 나왔고 아마 이제 처음으로 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만나는데. 저는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세부 의제를 정하고 이러기보다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 대화를 나누는 그 상황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치기 이제 회담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아마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많은 얘기가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이미 딱 뭔가 이렇게 목차를 정해놓고 얘기하기보다는 마음껏 이렇게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마련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통해서 서로의 지도자 간의 이제 의중을 충분히 교환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역시 비핵화 부분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그 해결책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비핵화라는 것은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번에 고위급 조촉에서도 이제 비핵화 의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다들 보시는데 이 비핵화 의제는 사실 이제 정상 간의 의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상 수준에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예. 수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고위급 저쪽에서는 아마 굉장히 제한적으로 논의가 되었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 의제 부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이야기는 안 된 것 같아요. 4월 중에 의제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고위급 회담을 다시 열겠다 이런 이야기를 조명균 장관이 했는데 오늘 분위기는 회담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신경전을 벌일 사안이 좀 있는지 기싸움을 벌일 사안이 있는지 예전 같으면 뭐 그런 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의제 부분이랑 과거에는 다른 일단 부분인지. 예. 비핵화는 남북 간은 얘기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뭐 말 자체를 꺼내지를 못하게 했고 그게 뭐 그 옛날도 아닙니다. 1월 달에 남북 고위급 회담 할 때도 리성건이 이 북핵 문제는 남북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화까지 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신년 사안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남북 간에 이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고 예.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제일 앞에다 꺼내놓고 그다음에 비핵화에 맞춰서 평화체제 구축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안보 문제가 앞뒤로 있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뭐 그 개선이나 정상화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예. 이거는 근데 남북 간에 자유롭게 얘기는 해볼 수 있지만 저 국제 제재가 엄혹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라고 하는 다자적인 제재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북 제재도 있고 우리의 단독 제재도 있고 물론 예. 우리 단독 제재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뭐 융통성이 있지만 그게 다 연관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유엔 예. 안보리 제재하고. 그에 따라서 일단 남북 관계에 대한 비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유롭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기는 쉽지 않다. 예.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어서 북핵 문제가 좀 나가주면 이거 뭐 활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도 잘 되고 북미 정상회담 잘 되면 3자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가지고 합류해서 3자가 해야 되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북미 간에도 경협이 돼야 된다. 그 말씀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하고 싶은데 미국의 대북 제재가 걸려서 못하니까 차라리 미국이 먼저 북미 경협을 하면 우리도 하겠다. 예. 이게 굉장히 돌려서 말씀을 잘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은 우리가 첫 정상회담이 될 줄 알았는데 예. 시진핑을 만나서 일단 그 스파링 파트너 치고는 아주 강대국 지도자고 예. 스파링을 하고 예, 우리랑 연습을 만나는 했죠. 거기 때문에 예. 우리도 단단히 좀 준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지만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차분히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오늘 있었던 고위급 회담 소식과 거의 비슷한 시각에 이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수행원 10여 명과 함께 평양행 고려항공병원에 탑승해서 그러니까 북경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간 건데 바흐 위원장 지난번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북한 선수단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방북하는 이유도 그런 스포츠 간 교류, 국제 교류, 뭐 특히 북한에서 하는 행사 지원이랄지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주목해야 될 움직임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이 IOC 위원장은 이제 독일 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 독일 분단 과정에서 스포츠 교류가 동서독 주민들의 통합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이제 믿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상당히 감동 깊게 지켜봤고, 또 뭔가 자기가 이 남북한 분단을 해소하는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겠다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 그래서 우리 방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장 이제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뭐 다른 교류 협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스포츠 교류는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또 주목할 만한 그 스포츠 이벤트를 합의하고 올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스포츠 광으로 알려져 있죠. 뭐 농구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화면 좀 보실까요? 지금 조선중앙TV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화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했던 장면입니다. 이제 조선중앙TV에서 이제 며칠 뒤에 뭐 보도를 하는 거니까요. 지난번에 노동신문에는 많은 사진을 실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TV 화면에 지금 현재 조선중앙TV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기록 영상을 방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영상이 나왔으니까 뭐 북중 정상회담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글쎄 뭐 가장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환대를 했다. 극진한 대우, 특별한 대우. 뭐
혈맹 관계 얘기하지 않더라도 좀 이례적이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영접과 이 경호 그리고 이런 환대를 통해서 예. 과거를 다 잊고 완전히 그 혈맹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메시지를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누굽니까? 사실 그 세계의 2대 강국의 황제, 더군다나 단순한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황제로 등극하는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직접 차도 따라주고 정원도 안내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은 거는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 조셉 윤이 60일 동안 도발 안 하면은 뭐 북미 대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60일 지나서 70일이 지났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 순방하고 숭타오를 결국은 시진핑 주석한테 좀 중재 좀 해봐라 그래서 예, 예. 보냈잖아요. 예. 근데 숭타오가 평양에 갔는데 김정은이 안 만나줬잖아요. 그렇죠. 박대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시진핑 주석이 요번에 숭타오를 단둥에 보내가지고 장관인데 장관을 그 변경에 단둥에 북한하고 접경인 단둥에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영접을 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숭타오를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숭타오 떨어가서 예. 이걸 풀고 와라. 예. 그래서 단둥에서부터 모시고 온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베이징에 도착해서는 그 왕우닝이라고 저 완전히 제갈공명 중국의 예, 제갈공명이라는 이제 상무위원을 보내가지고 이건 부총리급 이상이죠. 예, 서해 로잉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실내에서 열병식도 하고 그 다음에 만찬하 의리의리한 데서 만찬하면서 이 쇼도 보여주고 정말 그 1박 2일 24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에는 또 그 조대에서 이렇게 그 떠나는 모습을 그냥 마치 그냥 다정한 친구가 가는 걸 못내 아쉬워하는 듯한 예. 그거를 그 부인하고 펑리안하고 같이 이렇게 연출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멘트 자체도 얘기하는 것 자체도 우리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김일성 주석을 옛날에 잘 모시고 그랬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형제다 그러면서 아주 가깝게 그리고 김정은의 멘트는 뭐냐면은 북중 우호 친선이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김정은이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더니 목숨을 걸고 북중 친선을 사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박 2일 동안에 그냥 과거의 혈맹 수준으로 간 듯한 그래요. 마치 그런 걸 연출해냈습니다. 네, 평양에 도착해서는 감사 전문도 보냈다고 하죠. 그 서방의 전직 한 외교관은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만났을 때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트럼프를 상대할지 잘 모르잖아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좀 제대로 가르쳤다, 코치를 했다, 이렇게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눈길이 지금 갔습니다. 정말 김정일 위원장이 과연 특히 이제 나이도 좀 어리고 34 아닙니까? 이런 어린 지도자가 70이 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대하는 어떻게 대할까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많은 부분이 궁금했던 게 이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또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정말 이게 꿀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정상회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사실 그런 좀 이렇게 이렇게 폄하하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제한된 동영상과 사진으로 봐도 상당히 당당한 그렇습니다. 뭐 그런 모습을 또 연출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화 경험이 이런 많기 때문에 저는 조언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지금 그런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서로의 충돌 없이 정말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협상 관련된 코치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저 정도 대우를 하다 보니까 이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들도 이 김정은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김정은 위상이 확 올라갔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요는 김정은이 오히려 내가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고 그리고 상종가 거의 막 그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베 총리 가장 강력한 대북 정책을 썼던 아베가 제발 좀 한번 만나자.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일단 북미 정상회담 하고 그다음에 6월 달쯤 한번 시간 좀 잡아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러시아도 이제 기자들이 계속 가서 그건 뭐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 만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예. 거기도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가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예. 김정은이 이제 사실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뒤에는 아주 엄혹한 제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시진핑 주석이 다정하게 대하면서 과연 제재를 강하게 할까? 만약 제재를 안 하면 갑자기 이게 그 고삐가 풀리면 이거 한국이나 미국한테 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과연 할 것이냐. 이 상당히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이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다가 선제 공격하는 게 아니야. 이게 걱정이 됐는데 예. 이제는 김정은이 너무 풀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과연 핵을 포기하겠느냐? 예,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지금 나온 얘기가 지금 단계적 동시행동적 조치가 예. 있어야 비핵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한마디지만 저는 그 북중 정상회담에 제일 중요한 말이 그거거든요. 예, 그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비핵화가 나온 게 처음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그걸 지난번에도 방법을 이야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리고 방법까지 우리 얘기했죠. 특사단한테 얘기했죠. 예. 우리 특사단한테는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거꾸로 돌려 다른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하는 노력에 응해서 한국과 미국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평화 실현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동시적 조치. 조치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마지막 단계가 한 10단계가 되는데 단계마다 한 단계 가면 한국과 미국이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동시적 조치. 예, 예. 예, 동시적이고 예. 단계적으로 단계마다 줘야 예, 되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과거에도 사실 그 9.1 공동성명에 2.13 합의, 14 합의로 해서 동결과 불능화가면서 중유도 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잘 불능화했나 가서 보자. 예. 사찰 문제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북한의 고삐는 다 풀렸고 오히려 중유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한 거잖아요. 예, 예. 그 결과만을 보면 따라서 요번에도 그런 거를 과거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실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되뇌야 된다 그거죠. 그 청와대 쪽에서는 우리 해법과 좀 다르지 않다 뭐 이런 거고요. 반대 극부는 분명히 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청와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일괄타결 이야기를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북한이 물론 원하는 비핵화가 뭔지 그들이 말하는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좀 이번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했던 발언의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홍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인데요. 예. 그리고 또 많은 그 분들이 그 비핵화 정의와 관련해서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이제 북한을 보면 그 북한은 이제 그 핵을 결국 이제 포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기만 전술도 펴면서 계속 시간 끄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지금 펼쳐지는 상황은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비핵화는 뭐 몇 단계인지는 서로가 이제 해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도 걸어보지 않는 길이고요. 다양한 단계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핵 문제는 정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자기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건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단계적 조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론 이제 과거의 9.19 공동선언이라든지 그 2.13 합의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동시행동 조치가 있긴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는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이번에 아예 정상 간에 만나서 비핵화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무적으로 이 원칙을 이제 실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른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상이라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북한이 뭔가 진정성을 안 보였는데 보상하면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북한이 정말 중요한 비핵화의 첫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당연히 그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 비핵화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북한이 완전 예를 들면 리비아식의 이제 비핵화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말씀을 좀 정리하면 과거와는 좀 다를 거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모습. 그런데 일각에서는 찔끔 조치로 그러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그네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게 좀 삐걱대다가 결국에는 보상만 받고 또 예전처럼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이 여기서 제대로 비핵화를 안 하고 만약에 이 비핵화 과정을 중단시킨다. 그러면 북한은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모처럼 대화나 이런 평화 공세에 관련된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정세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을 거라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일단 북한은 비핵화 핵을 폐기하는 단계입니다. 개발을 동결시키고 또 중간 단계로서 이제 핵을 못 쓰게 만드는 불능화 단계, 폐기 단계 크게 그렇게 이제 전개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은 정말 신뢰 과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 과정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뢰라는 게 뭡니까? 북한이 이렇게 진정성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뭔가를 인센티브를 준다.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예.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국제사회 모두가 원하는 비핵화의 완료 단계로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이 중요하니까 저도 한 말씀 말씀하시죠. 드리는데 예, 예. 지금 북한이 한 거는 과거에는 우린 이미 핵을 가졌으니까 핵 문제는 핵을 줄이는 문제, 군축 문제만 얘기할 수 있지 폐기는 논의할 수조차 없다는데 이번에 미국하고 회담을 해서 조건이 맞다면 폐기할 수도 있다. 예. 요거 얘기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핵과 미사일을 실험하는 거는 안 하겠다. 지금 회담하는 중에는. 예, 예. 그런데 지금도 핵물질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 추출이라든지 미사일 제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원자로 뭐 지금도 서로 하고 있고 가동하는- 북미대가 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미 간에 지금 회담도 안 되고 있는데 회담이 되면은 김정은이 하겠다는 거는 핵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만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북한이 지금 반드시 기만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예. 요번에는 기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신고와 검증이에요. 신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우리가 핵 목록이 뭐다라는 예. 걸 분명히 다 밝히겠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영변 말고 다른 데도 있다는 걸 밝히고 그다음에 그거 검증까지만 받으면 대단한 성과라고 봐요. 근데 지금 다 알려진 것처럼 영변에 있는 핵시설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동결하겠다. 그러니까 제재 해제라. 그래서 만약 제재해주면 사실은 다른 곳에 핵시설이 또 있으면 이건 또다시 기만이에요. 예. 따라서 북한의 핵의 정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북한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신고를 정확히 하느냐. 거기에 출발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과연 거기까지 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두 거예요. 분 말씀을 보면 비핵화라는 방향에 대해서 당위성은 뭐 인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분 다 공감대가 이제 홍 교수께서는 기대론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우리 홍 교수께서는 이제 신중론에 더 이제 좀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영변 핵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미국 언론에서 원자로가 새로 가동된 게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즈음에 이게 북한 그 쪽에서 위성을 통해서 이게 확인됐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 보도가 왜 이 집에 나왔는지 좀 그런데요. 만약 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이것도 뭐 북미 정상회담에서 카드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북미 간의 이제 핵 문제 관련된 그 협상의 역사를 보면요. 1994년에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나온 이후 이제 그 이행 과정에서 늘 이게 이제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이 북한 내에 이게 북한이 핵을 동결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예, 예. 약속을 했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다시 가동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늘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패턴은 예.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원자로 실제로 가동되는지 안 가지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지는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 분명한 것은 북미 협상사를 보면 북한 행정부는 나름대로 이 합의를 이행하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지만 늘 북한 내에 이제 뭐 보수 세력이라 할까요? 또 북한과 협상을 이렇게 흔쾌히 이제 환영하지 않는 그런 쪽에서 늘 이제 이런 정보를 했는데 예. 지금 분명한 것은요. 지금 아까 계속 원자 핵을 지금 북한이 가동하고 있다고 이제 또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확인을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뭐 통 크게 뭔가를 지금 판을 펼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다. 그게 분명해지면 저도 마찬가지, 제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북한은 진짜 다시 신뢰를 잃어버리면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맥락에서 예. 지금 실제로 원자로 가동되고 있는지 안 예. 하는지는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속이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들뜨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김정은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비핵화 할 수도 있다 하고 실험만 안 하겠다 해. 지금 작년에 수도 없이 많이 실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험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안 하고 그 뒤에 하겠다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동결을 시켜야 돼. 동결도 안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실험용 원자로 이게 원래 영변의 오메가와트 원자로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10년 전부터. 이거는 실험용 원자로인데 경수로예요. 경수로를 해서 사실은 여기 플루토늄을 크게 생산을 못하는데 전기 생산용이라고도 알려져 예, 있지만 맞습니다. 거기서 플루토늄도 추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가동하기 위해서 시험 중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미 흑연 감속로가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임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북한이 과거에 핵무기 한 20개가 있고 앞으로 계속 만들면 매년 5개씩 막 만드는데 일단은 동결을 시켜야 돼요. 근데 동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동결을 시키는데 진짜로 북한이 영변뿐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도 다 동결을 시켜야 되는데 예. 미국에서는 다른 데도 여러 곳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거 자체를 정체를 밝히는 것부터 예.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선중앙TV의 화면 기록 영상입니다. 기록 영상이기 때문에 일부 뭐 편집이 됐겠죠. 지난번에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네, 조선중앙TV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 방문을 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을 수락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과연 간다면 언제쯤 갈 건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갈 건가? 그렇다면 구구절에 갈 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던데. 글쎄, 뭐 언제 가느냐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일단은 정상회담을 했는데 보도 내용이 서로가 좀 달라요. 북한에서는 비핵화 얘기는 다 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 다 아마 뺐죠.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비핵화한다 그러면 놀랄까봐 뺐겠죠. 좀 이해는 갑니다. 중국에서는 비핵화 많이 논의했다 이게 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이 김정은의 방북 초청을 뭐 수락했다 이런 보도가 없어요. 중국은 보도를 안 했어요. 북한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일 수도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언제 간다 뭐 지금 뭐 얘기할 차제는 아니고요. 예, 예. 지금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지금 급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거 보고 예. 남북 정상회담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한중일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또 북일 정상회담 또 아베하고 또 김정은 만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정 잡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 빨리 가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김정은은 또 푸틴도 만나고 싶어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예. 진짜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확실히 신고하고 동결하고 그다음에 이 진짜로 아주 그 빅딜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진짜로 이번에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속 시원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한다면은 예. 정말 갈채를 보낼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물줄 경남대 국정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